사마천의 사기에서 경포, 팽월, 난포 중에서 팽월입니다. 팽월은 창읍현 사람인데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면고 또 도적질을 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두목 노릇을 했습니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진승과 항량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팽월에게 와서 두목을 해주십시라. 두목을 해줍사. 그래서 우리도 뭔가 본보기를 보이자 하고 10명이 왔을 때는 NO, 100명이 왔을 때도 흔쾌히 허락은 안 했는데 하도 간절히 꼭 권유를 하자. 할 수 없이 응낙을 해서 해 뜨는 시간에 모두 모여 거사하기로 하고 늦은 자는 목을 베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웃으면서 늦게 나타나서 모두 목을 치겠다 했다가 그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본보기로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이제 팽월을 두려워하면서 따르고 해서 그때부터 팽월은 그 무인으로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고 한왕은 유방은 이 사람을 위의 재상으로 삼아줬고 또 초에 항우와 유방이 만나서 겨룰 때는 항우를 뒤에서 공격을 해서 유방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저런 많은 공으로 유방은 팽월을 위의 재상으로 삼아줬어.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하게 한왕이 팽월에게 뭔가를 추격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나를 도와달라. 초나라를 추격하다가 고통해서 황적에게 패했을 때 이상하게 제후들의 군대가 나를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장량에게 물었어. 참 우리 한왕은 유방은 그 적재적소에 사람을 두고 물어야 할 사람에게 물어서 좋은 답을 얻네. 장량에게 물어서 신하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한신은 그 제의 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팽월은 지금 위나라에 가 있으면서 위표가 죽게 되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한신과 팽월에게 적당한 자리매김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잘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또 유방은 저 북쪽으로 팽월은 수양 이북의 곡성 땅을 팽월에게 주고 또 한신에게는 진나라부터 동쪽 바다까지 그리고 한신이 좋아하는 고향인 초 나라를 그 안에 두고 이렇게 자리를 주니까 두 사람은 한신과 팽월은 열심히 한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팽월은 양의 왕이 됐어.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후에 진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서 가서 반란을 제압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병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미적 미루고 있는 거야. 속으로 이제 괘씸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어느 날 팽월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또 반란을 요런 대목 할까 말까? 반란을 일으켰으면은 탁 나가서 제압을 하러 나가든지 뭐 이러지 않고 병으로 이렇게 못 간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가야지 될까? 이거 후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기에서는 다 좋지 못하네.
그랬을 때 어떤 부하가 이제 팽월에 의해서 뭔가 처형을 받게 됐어. 그랬을 때 이 부하는 살기 위해서 팽월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올렸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한왕은 팽월을 유폐시켰어. 어디로 유폐를 시켰나. 팽월을 체포해서 유배를 보내기로 했던 곳이 정해지지는 않았네. 그래서 너를 죽여 마땅하지만 너의 공이 매우 크므로 이제 멀리 유배를 시키겠다. 유배를 보내도록 했어. 보내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유배를 가던가 아니면 자결을 해버리던가 그러지 않고 뒷날을 도모하고 싶었어. 나는 아주 지혜롭고 모략을 능하니까 뒷날을 도모하자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장은 가는 길에 여태후를 만나가지고 여태후 앞에 꿇어 엎드려서 무슨 말을 했냐. 나는 유배를 가도 좋지만 제발 내 고향 가까이에서 살게 해달라 하고 꿇어 엎드리니까 여비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왕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데리고 갔어. 그리고 고조에게 이렇게 말했어. 팽월은 위험하다. 팽월은 명장이다. 그런데 지금 귀양을 보내면은 이것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니 죽여 없애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고조도 팽월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죽게 했습니다. 요 대목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과도 연결이 됩니다. 남포는 이제 아주 팽월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절대로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마라 했을 때 남포의 또 행동, 여기서 이 사람들의 길이 달라집니다. 팽월, 유폐의 치욕을 능히 감내한 이유는 하는 제목으로 팽월편입니다.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도리어 천리의 땅을 석권하고 왕위에 오른다. 팽월은 창읍현 사람으로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었으나 실제로는 청년들을 작당해 도적질을 일삼고 있었다. 진승과 항량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젊은이들이 팽월을 찾아왔다. 지금 천하의 호골들이 모두 일어서고 있어도 우리도 이 기회에 일을 벌입시다. 그러나 팽월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은 두 마리 용이 싸우는 셈이야. 좀 더 두고 봐야 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 그로부터 다시 1년쯤 지나자 이번에는 100여 명이 찾아와서 말했다. 제발 두목이 되어주세요 하고 요청했다. 하지만 팽월은 안 돼. 자네들과는 일할 수 없네 라며 거절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한사코 권유하자 팽월은 할 수 없이 도모하기로 승낙했다. 그래서 다음날 해 뜨는 시간에 모여 거사하기로 하고 늦는 자는 목을 베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막상 모여보니 지각하는 자가 10여 명도 넘었고 심지어 어떤 자는 점심때가 돼서야 나타나는 것이었다. 팽월이 호통을 쳤다. 나는 나이가 많아 거절했는데 너희들이 하도 권하는 바람에 두목이 됐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하고도 어기는 자가 이렇게 많으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할 수 없다. 제일 마지막에 온 자만 처형을 시키겠다. 팽월은 맨 나중에 온 자는 목을 베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모두들 웃으며 아니 어찌 그렇게까지 목까지 벨 수 있습니까?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죠 하고 말했다.
하지만 팽월은 자기가 나서서 맨 나중에 온 자를 끌어내고는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모두 간담이 서늘해져서 팽월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 뒤 팽월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제후르들로부터 멀어져 나온 병력을 모아 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게 되었다. 한왕이 북상하여 창읍을 공격할 때 팽월도 한왕을 도왔다. 그러나 한왕이 공격에 실패하고 서쪽으로 군사를 돌리자 팽월도 그곳으로 돌아가 세력을 키웠다. 그 뒤에 한왕 유방은 팽월에게 장군의 벼슬을 내리고 초나라를 공격하도록 요청했다. 그래서 팽월은 초나라의 소공각이 이끄는 소공각이라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이끄는 토벌 군대와 마주쳐 크게 이겼다. 이듬해 팽월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왕 유방에 휘하로 들어갔고 한왕은 그를 위나라의 재상으로 임명했다. 그때부터 팽월은 각지 신출귀몰하게 출몰하면서 유격전을 벌여 항우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한왕이 형양에서 항우와 싸울 때도 팽월은 항우의 배후에서 유격전을 펼쳐 위기에 몰렸던 한왕이 간신히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화가 난 항우가 팽월을 대대적으로 추격해 팽월의 부대를 크게 격파했지만 팽월은 재빨리 후퇴해버렸고 또다시 인근의 20개 성을 빼앗고 곡물 10여만 섬을 노획해서 한왕 군대의 군량미로 쓰게 했다. 그러나 한왕이 패하자 한왕은 곧 사자를 보내어 팽월을 불러 힘을 합쳐서 초나라를 공격하자고 했다. 이에 팽월은 위나라가 평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초나라의 공격이 두려움으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우는데 요렇게 한 번씩 요런 대목이 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한왕은 초나라를 추격하다가 고릉에서 항적에게 패하였다. 이에 한왕은 장량에게 물었다. 제 후들의 군대가 나를 따르지 않아 어찌해야 좋겠소? 라고 묻자 장량은 이렇게 말했다. 제 나라의 왕 한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대왕의 뜻에 의하한 것이 아니므로 한신 역시 마음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팽월은 본래 양나라 땅을 평정하여 공이 많은데 당초 대왕께서 위표 때문에 팽월을 위나라 상국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표는 죽고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므로 팽월 또한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대왕께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이 두 나라와 약정을 맺는다면 곧바로 초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수양 이북에서 곡성에 이르는 땅을 모두 팽월에게 주어 그를 왕으로 세우십시오. 또한 진나라부터 동쪽 부근의 바다에 이르는 땅은 제왕 한신에게 주십시오. 제왕 한신은 고향이 초나라로서 그의 뜻은 자신의 고향을 다시 얻는 데 있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 땅을 잘라 두 사람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이 두 사람을 금방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한신에게 초나라 땅을 주는 일, 팽월에게 양나라 땅을 주는 일을 하실 수 없다면 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자 한왕은 사자를 팽월에게 보내 장량의 계책대로 하였다. 결단이 참 중요한가 봐. 결단. 사자가 팽월을 만나 한왕의 말을 전하자 팽월은 그제야 그의 병사를 이끌고 해하에서 마침내 초나라를 격파했다. 항우가 죽은 뒤 팽월은 양의 왕으로 임명되어 정도에 도읍하였다. 한나라 10년 지인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는 팽월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팽월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부하 장군에게 군사를 내주어 나서도록 했다. 고조가 크게 노하여 사자를 파견해 팽월을 문책하자
팽월은 몸소 사과하러 낙양으로 가려 했다. 이때 장군 호첩이 말했다. 대왕께서 처음부터 가시지 않고 문책을 받고서야 가시면 아마 포로가 될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는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한왕은 장량같이 훌륭한 사람을 두었는데 이 사람은 장군 호첩의 말은 도움이 별로 안 됐던 것 같으네. 하지만 또한 팽월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병을 칭하며 누워있기만 했다. 호첩의 말을 듣고 싸웠으면, 반란을 일으켰으면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팽월이 한 부하를 크게 꾸짖고 처형하라 하자 그는 도망쳐서 장안으로 갔다. 그 부하는 도망쳐서 장안으로 갔다. 그리고는 팽월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고발했다. 고조는 몰래 군사들을 보내서 팽월을 체포했다. 팽월은 장안에 끌려와 취조를 받았는데 관리는 반란 혐의가 분명합니다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팽월의 과거 공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고조는 그의 목숨만은 살려주고 서민으로 강등시켜 유배를 보내도록 했다. 팽월이 유배로 가던 도중 마침 장안에서 낙양으로 행차하던 여후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팽월은 여후 앞에 꿇어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살게 해달라고 탄원했다. 아마도 뒷날을 도모하고 싶었는가 봐. 그런데 여후가 또 보통 사람이야? 여후는 그의 호소를 받아들여 그를 데리고 낙양으로 가더니 고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팽월은 명장입니다. 지금 귀양 보내 살려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팽월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한편 여후는 팽월의 가신을 시켜서 팽월이 아직도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상소하도록 했다. 드디어는 공이 많은 팽월이라서 조금 미련은 있었지만 고조도 팽월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결국 팽월은 그렇게 죽었다. 태사공은 말한다. 팽월은 그 출신이 비록 비천했지만 도리어 천리의 땅을 석권하고 왕위에 올랐다. 양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 분전한 사적은 당시에 이미 세상에 유명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반란의 뜻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는데도 여전히 삶의 애착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 유폐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일까? 중간 정도 지위 이상의 인물로서 이러한 행동은 큰 치욕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더구나 국왕에 이르러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는 인간관계의 다른 특수한 조건 없이 오로지 지혜와 모략이 다른 사람보다 출중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바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만약 그가 생명을 보존하여 일련의 권력을 더 얻을 수 있었다면 구름이 일어나고 비를 뿌리듯 아마도 기회를 잡아 그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그는 유폐되는 치욕을 능히 감내했을 것이다. 왕까지 했던 사람이 유폐를 되는 것은 참을 수 없었겠지만 뒷날을 도모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